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속보가 있다고요? 예, 조금 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밝혔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 러시아 국경으로 뭐 600km 네. 이상 가가지고서 거기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해서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미사일을 더 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야 이거 진짜로 전쟁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은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우리는 그 국경을 넘어가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을 독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not encourag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뭐 출구 전략 얘기 나오고 해서 좀 자기가 불리하니까 뭔가 좀 시혜를 과시하라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근데 일단 미국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견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러시아 영내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꽤 깊숙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반격을 예. 한 거고요. 네. 그러게요. 출구 전략 이야기가 좀 나오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이거는 확전 우리가 양상으로. 확전을 하는 거네요. 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이 그 시진핑이 사우디 가는 날이 오늘이죠? 그동안에 그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네. 사우디 방문을 뭐 추진한다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CNN이 어제 그 아랍권 외교 소식통하고 뭐 고위 당국자 인용해서 방문한다. 네. 오늘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은 아랍 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뭐 해가지고 이러면 새로운 어떤 이정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그런지 그 사우디 국영 통신이 네. 어제 그 직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사흘간 방문한다. 네, 그래가지고 사흘간, 예. 국왕하고 이제 핵심은 그 무함마드 왕세자 네. 만난다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그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을 하는 아주 뭐 최고의 그 예우를 갖추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 6월에 그 바이든 대통령 갔을 때는 안 별로 나왔던가요? 별로 그때는 홀대가를 했는데 아주 뭐 대조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미국하고 사우디가 사실 사우디는 아랍 최고의 미국 네. 우방이었는데 한 80년 이상 오랜 우방인데. 예, 그랬는데 그 가스교지 암살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네. 예, 최근에 그 산유량 조정 문제 네. 같은 거 가지고 아주 안 좋았죠. 네. 그래서 그 틈을 중국이 상당히 열심히 파고들었는데 이제 사우디도 확실하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것도 해석해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러시아 제재에도 지금 뭐 동참하지 않고 네. 있고 거기다가 네. 또 오펙 플러스 통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또 그 대규모 감산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걸 보고 받을 때 좀 참모들이 좀 긴장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생각해보면 바이든 대통령 첫 번째 삐걱한 게 이거 같아요. 사우디에서. 그렇죠. 그쵸? 예, 그때 뭐 딴소리 하고 그럴 때부터.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상한제. 네, 시작이 됐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러시아 유가 상한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예, 해주시죠. 이거 굉장히 그 했는데 사실 여기 김 대표님 계시는데 제가 뭐 머리 싸매고선 외신을 뒤다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어렵습니다. 헤지펀드하고 뭐 글로벌 머니 예, 매니저들이 예. 네. 이제 러시아 유가 상한제 그 막판 협상하는 때 한 네. 3주 전부터 그 브렌트유를 대거 처분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러시아 그 석유가 싸게 계속 흐를 거라고 아마 예측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29일 종료된 한 주간에 그 투매된 물량이 거의 대부분 브렌트유 선물인데 한 4,200만 배럴 정도. 네. 그래서 최근 3주 새 투매 물량이 거의 한 2억 배럴 정도인데 이게 지난 10월하고 11월 초에 걸친 6주 사이 그때는 이제 러시아 유가 상한제 이제 협상 얘기가 나오고 초기였죠. 네. 그때는 한 1억 7천만 배럴 정도를 샀다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가 상한제 나오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브렌트유 넷 포지션도 뭐 굉장히 줄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롱숏 포지션 비율도 뭐 그 코로나19 첫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발표되기 몇 주 전에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유가가 많이 좀 러시아 그 브렌트유를 많이 사서 이렇게
거기다가 투자를 할 그런 그 의미가 별로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관심은 로이터 얘기는 이제 내년 침체 우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석유 감소 예상 쪽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같다. 그동안 이제 러시아 유가 상한제 협의 쪽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충 됐구나. 조금 안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뭐 저도 뭐 이쪽 잘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WTI는 그러니까 미국 미국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육상에서 운송되는 육상이구나. 거고 브렌트는 이제 해상, 해상에서 그렇죠. 하니까 예. WTI는 생산을 하면 이제 저장 탱크에다 넣고 브렌트는 그냥 바다에 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 해상 바다에 정수 그냥 같은데. 예. 해상 그냥 그 배에다가 넣고 빼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롱숏이라는 건 아마도 그 WTI하고 브렌트의 가격이 이제 스프레드가 있는데 차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랄유가 나오면 그게 해상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싸게 나오면 브렌트유가 더 많이 빠질 것이다 거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읽혀지고요. 그리고 뭐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그런 건지 주가는 지금 뭐 그 연중 최저가로 지금 내려와서 70 WTI 네. 기준으로 74불 저는 또 수준입니다. 로이터가 어제 또 다른 기사에서는 또 그 사우디 아람코가 네. 그 아시아 사실 아람코는 아시아가 거의 사우디가 뭐 한 3분의 2 정도를 아시아에 이제 주로 중국을 위주해서 팔았는데 1월 공급물 선물가를 대폭 낮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내 기준이 이제 5만 두바이유 이게 이제 아시아들이 주로 사는 게 기준유인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사우디의 그 아랍 경질유 공식 판매 가격 프리미엄이 3.25달러. 그러니까 그 지난 12월 선적분은 한 5.45달러였는데 낮췄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네. 이제 가격을 더 깎았다는 얘기인데 크게 낮춰졌네요. 네. 그래도 러시아 원유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유가 상한제가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낮게 설정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네. 시장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특히 저도 뭐 해상유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봤네요. 중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나서 러시아가 대폭 싸게 내놓으니까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우디가 이런 걸 좀 의식을 해서 아시아에 대한 공급 그 가격 수준을 낮춘 걸로 보이는데 우리도 좀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좀 다른 얘기 해보면 중국이 그 미국 수출 통제 그 자국 기업 조사 이런 거를 약간 이제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다고요? 글쎄요, 지난달 그 G20 바이든하고 네. 시진핑 만나고 나서 티격태격했지만 네. 소통 유지하자 하고서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좀 미국이 조금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듯한 그런 그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했는데 네. 블룸버그가 그 보도한 걸 보니까요. 그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 수출 동대 대상으로 해놓고 이제 그걸 이제 자료를 이제 내놔라.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중국에서 별로 호응을 안 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중국 상무부가 도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이 미국이 이제 그 중국 기업 한 첨단 기업 한 31곳을 이른바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인 이제 미검증 명단에 올려놓고 60일 안에 이제 자료를 더 내놔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이거를 이제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집어넣는다는 건데 네. 그 전에 중국 상무부가 협조를 해가지고 이들 기업이 아마 이렇게 다 자료를 내놓은 모양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수출 통제 명단 발표를 조금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좋은 뉴스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도 이게 양국 화해의 또 다른 신호가 아니냐. 뭐 예. 그런 물론 좀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협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바이든과 시진핑 만난 그 이후에 뭔가 역시 있는 건가요? 그래도 역시 조금씩. 양국 네. 정상들이 만나서 네. 뭐 담판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그때 직접 만나서 꽤 네. 장시간 네.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좋은 얘기를 자, 예, 네, 예. 다퉈도 했던 게 서로 얘기하고 네. 뭐 우리식으로 뭐 소주 한잔 하고 하는 풀어주듯이 그런 예. 걸로 보입니다. 글쎄요.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그때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길었으니까. 제 생각에도 아마 이런 네. 얘기도 했지 예, 않나 예. 싶습니다. 진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네.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일본의 그런 방산에 대한 네. 어떤 관심, 개발, 투자 이런 얘기 좀 종종 했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후에 동남아에 첫 전투기를 파견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뉴스가 좀 많이 묻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네. 끄집어냈는데요. 네. 일본이 좌우지간 지금 보니까 자기들 그 과거의 그 어떤 그런 강한 나라의 그런 걸 자꾸 좀 이렇게 좀 퍼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네. 교도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일본 전투기들이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파견됐다는 겁니다. 필리핀인데요. 어제 그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2대가 큐슈 남부의 그 미야자키현 기지를 일으켜서 필리핀 마닐라 북부 클라크 공군기지 네. 참 옛날에 많이 네. 나오던 이제 클라크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는데 그 전에 필리핀 공군이 그 자기네 비행기 4대를 보내가지고 같이 편대 비행도 하고 그래서 환영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별도 훈련은 없는 모양입니다. 훈련까지는 아직 조금 좀 눈치가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근데 필리핀과 일본의 관계도 좀 거슬러 아예 올라갈 안 필요가 좋죠. 있잖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뭐 필리핀 점령당해가지고 그때 뭐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아직도 필리핀 내에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하지만 최근에 남중국해 놓고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계속 티격태격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특히 이제 그 마르코스 대통령 그 아들 친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일본, 미국하고 급속히 가까워지는 상황이 이제 그런 와중이었죠. 그래서 일본하고 이미 방위 협력도 강화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해서 6개국하고 방위 장비, 그다음에 기술 이전 협정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예,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네. 예, 조금 돌아서고 있는 거네요. 예, 역시 이제 중국의 압력에 예, 중국. 그렇군요. 북한 쪽도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하고 공동 개발한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아주 발끈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그 당시에 바로 그 논평을 냈습니다. 제목이 해외 팽창 야망은 일본 멸망을 재촉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 이게 자위대가 이게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서 2035년까지 대대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일본도 항공모함 네. 보유라든가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같은 거 그렇게 본격화하려는 걸 상기시키면서 네. 이렇게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그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도 상당히 그 신경을 써왔죠. 올라가죠. 네. 예. 뭐 북한은 발끈했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전체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그걸 비추어 볼 때 조금 뭐 용인되는 분위기. 그렇죠. 예. 지금 뭐 보면은 뭐 미국도 상당히 뭔가 좀 용인하는 듯한 예.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도 지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두 나라 간에 무슨 그 우발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네. 뭐 하드라인도 만들고 예. 뭐 안보 대화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 일본이 지금 최근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불안한 네. 그 지정학적 불안을 아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글쎄요, 저는 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해주면 좋지만 그렇죠. 아시아 국가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역사적인 그렇죠. 문제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금 뭐 예. 어젠가 미국에서 열린 뭐 저 그 포럼에서도 뭐 전부 그런 역사적인 인식 차는 조금 뒤로 놔두고 뭐 네. 좀 현실적으로 뭐 어떤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온 것도 이거하고 좀 맥락이 닿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아, 그럼요.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역사 그렇죠. 문제는 네. 반드시 최근에 짚어야죠. 이런 이제 그럼요. 우크라이나 뭐 중국 이런 움직임이 일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독일이 뭐 그렇게 한 게 뭐 독일이 뭐 자기들이 무슨 뭐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독일 입장에서는 더 훨씬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독일과 일본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네요. 네, 많이 나옵니다. 머스크 관련돼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스크는 좀 네. 저는 조용한 날이 없네요. 그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머스크가 또 이제 뇌신경 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는 거를 이제 지금 네. 이제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아주 호기 있게 발표를 했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사람이 생각만 해가지고 각종 기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자면 이제 머릿속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걸 이제 구상하는 게 이제 뉴럴링크의 비즈니스인데 그 당시에 얼마 전에 회견하면서 6개월 안에 인체 임상을 하겠다 했는데 그때 월가 쪽에서는 저 사람이 뭐가 잘 안 되니까 저렇게 더 이렇게 뭐 요란을 떠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로이터가 이 회사 뉴럴링크 전현직
직원 한 20명 정도를 익명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실험을 너무 막 머스크가 재촉한다는 겁니다. 급하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 임상 실험을 하는데 네.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그냥 뭐 동물을 막 그 오너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뭐 쫓기니까 막 그냥 임상 실험을 막 쓸데없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물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아이고. 희생된다. 그래가지고 뭐 최소한 1,500마리 이상이 죽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 얘기가. 그러게요. 동물 실험과 관련돼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윤리적인 논란이 좀 그래서 있는 뭐 상황인데요. 동물보호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 지난해 연구 같은 거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폭로한 걸 보면요, 돼지 그 60마리 중에를 이제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네. 25마리 정도한테 이 머릿속에 이제 그 어떤 인식 장치를 심어야 되는데 그 크기를 너무 급조해가지고 키우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들어간 그 돼지들이 몰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폭로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네. 머스크는 계속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 연구원들한테 당신들 머리에 폭탄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매진해달라 이렇게 또 닥달을 했다는 겁니다. 압박을 너무 약간 협박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내부 얘기는 이제 어떤 한 단계 실험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떤 그 임상 실험의 어떤 그 철칙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한 직원이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경영진한테 얘기했다가 아마 미움털이 박혔는지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물보호단체가 도저히 보다 못해서 이제 미국 연방검찰에 얘기를 해서 미국 연방검찰에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이제 농무부에 있으니까 농무부 감찰관이 이거를 이제 내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뉴럴링크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로이터가 질문을 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한다는 게 제가 저기 있는 걸 끄고 싶다. 그럼 끄고. 뭐 그러니까 켜고 싶다. 그럼 켜고 뭐 몇 가지 네. 케이스가 이제 시각 장애인,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도 이거를 하면 앞을 이렇게 그 도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휠체어 타는 장애인도 이런 걸 통해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 머스크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자회견 때도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새로운 신의 영역이다까지 얘기를 그러게요. 했는데 근데 신의 영역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막 실험을 막 급하게 하는 건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예, 이런 거는 뭐 IT와 바이오가 뭐 섞여서 예, 좀 복잡하네요. 그다음에 윤리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엄청나네요. 생각만 하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발전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은 근데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라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있잖아요. 쏘아 올려졌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르테미스 이제 미국이 달에 복귀하는 거죠. 네. 여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주도하지만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 한 20여 개국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테미스 이제 임무가 3단계인데 그 중에 1단계가 이제 무인 이제 우주선이 이제 달 궤도를 한 바퀴 쫙 돌고 이제 그 안전한지를 체크하고 오는 건데 그게 이제 성공했는데 의외로 순조롭고 이제 귀환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사 발표를 보면은 이 오리온인데요. 이 무인 그 우주선이 과거에가 아폴로 12호하고 14호가 그 달 착륙했던 그 지점 상공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했고 말씀드렸죠. 130km 그 달 그 표면까지 네. 근접 비행기도 성공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도 달 표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면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총알 새 총을 탁 쏘듯이 탁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구 쪽으로 오는데 이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예. 그래서 오는 미국 시간으로 11일 오전쯤 이제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연안에 이제 태평양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요게 성공을 하면은 앞으로는 유인으로도 보내고 예, 뭐 이런 계획들이 2단계가 지금 이제 유인 비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2025년 늦어도 2026년에 이제 3단계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인류 최초로 여성하고 그다음에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달 기지도 상주 기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에 이제 그것도 또 건설을 해가지고 달 쪽에요. 네. 그래서 달 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화성 같은 심우주 탐사 때 지구에서 이제 쏘는 것보다
달에는 이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네. 거기서 연료도 만들고 해서 쏘면 훨씬 더 이제 비용도 덜 들고 훨씬 실패 가능성도 이제 낮고 해서 그런 이제 원대한 계획인데 일단 1단계는 나사 발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굉장히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달 얘기 뭐 듣고 주가가 그러면. 올라가고 그죠, 김 대표님. 예, 이거 뭐 헷갈립니다. 이게 저희 맨날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보면서 저희는 매일 그 중국의 리오프닝,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예, 네. 그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매일 그것만 보고 있는데 우주 개발 그다음에 또 뭐 머스크가 뭐 좀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뭐 IT와 바이오에서 뭐 생각만 하면 뭐가 변하고 그러면 이거 진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짜증날 때 우주를 딱 쳐다보고 우주를 생각하면 정말 이 지구도 그냥 거의 뭐 이렇게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네, 죄송한데 다시 현실로 네, 현실로. 리오프닝. 네.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조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네. 혹시라도 통제를 하다가 열어주니까 진짜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뭐 예. 중국 내부적으로는 뭐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코로나에서 지금 급격히 유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중국 그 경제매체 차이신 같은 게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네. 저도 예상했는데 사재기 심각합니다. 방역 물품하고 감기약 같은 거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도 대폭 축소를 하니까 막 그냥 이제 강제로 하라 그럴 때는 막 싫다 그러더니 이제는 줄을 선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렇네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네. 중국 정부도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막는다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풀어주니까 또 이제 거꾸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사람 뭐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그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만드는 네. 중국 사람이 네. 온라인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이것도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네. 몇 개를 간신히 사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며칠째 이게 오나 보면은 배송 준비 중 그런 메시지만 계속 뜬다고 투설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관영 글로벌 타임스 보도도요.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감기약, 소염제, 해열제 판매량이 최근에 한 20배 이상 뛰었다는 겁니다. 가격도 지금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뭐 한 주 사이에 한 350%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감 치료제 렌화칭원이라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꽤 많이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것도 온라인 검색이 한 해 전보다 2,000배 이상 급증했고 가격도 240% 급등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베이징 시내에 약국에 줄 서 있는 걸 이제 보도 통해서 봤는데 예전 우리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사려고 줄 굉장히 그랬죠. 섰던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네. 한정 판매했었죠. 그렇죠. 일시적이었지만 뭐 그런 것도 떠오르고 했는데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막을 때는 시위하고 풀어주니까 또 건강 걱정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는 중국 보면은 이제 중국 관영 언론이 그래서 네. 충분히 물자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라고 권고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네, 저희 뭐 1년 전 그 서방에서의 그런 움직임, 서방에서의 그런 있었던 일, 또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감기약, 사재기 같은 거. 감기약, 그다음에 마스크만 지금 생각하면 참 마스크도 참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일들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은 좀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일어난다. 그럼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지나야 어느 정도 또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인 네. 현상으로 좀 지내야 되지 않나. 저 이제 일부 그 업자들은 이거 가격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안 판다는 겁니다. 비축해서. 뭐 그래야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 항상. 당국이 예. 가격 담합하면 엄벌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뭐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김 대표님 말씀처럼 어느 과정을 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누가 사재기하고 누군가 많이 사고 정부가 뭐라 그러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또 팍 싸지고 뭐 똑같은 일이 항상 그렇죠. 반복되는 것 우리도 같습니다. 초기에 마스크 팔아가지고 빌딩 샀다는 뭐 얘기도 막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근데 네. 마스크를 도대체 얼마나 팔았길래 빌딩을 샀을까 하는 얘기를 들렸는데 그때 국내에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나게 팔았으니까요. 그때 뭐 많이 막 국내에서 사서 미국에 막 보내고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예. 한국 마스크가 인기 있다고 했는데 아이고 참 그 이후에 마스크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네. 또 마스크 만든 이제 또 분들도 여유가 있고. 되게
힘들어졌다 그런 네. 얘기 좀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의 상황이었고요. 뭐 대학생들이 역으로 너무 건강이 걱정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보도에 나오던데 중국 상황이 좀 확확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검약 정신이 몸에 밴 독일인이 가스난 극복 에너지 절약 쪽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독일은 나름 이렇게 뭔가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독일을 네. 좀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독일 에너지 사태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막 그냥 뭐 절전해달라 이런 말 하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호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사람들이 그 검약 정신이 몸에 뱄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저께 저널이 그 기사 제목이요. 독일의 새로운 인기 스포츠 에너지 절약 경쟁 아주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난을 타개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널이 소개한 몇 가지 경우를 보면요. 독일 서부의 그 빌레벨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절약 대회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6개월 간격으로 에너지 계량기 사진을 올려서 소비량을 10% 이상 줄였을 경우에는 1,0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8만 원 정도 이제 선정해서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에 야 이거 스포츠 경기하는 것 같다, 잘해봅시다 뭐 이런 것도 뜬다는 겁니다. 베를린시 동물원은 뭐 이게 이제 사육장 온도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들도 보면은 일부 이렇게 털이 없는 강아지들도 있죠. 말티스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외투도 입히고 뭐 우리는 다 외투 입혀가지고 지금 되는데 말이죠. 저희는 패션. 그렇죠. 우리는 패션인데 이제 여기는 예. 그다음에 뭐 독일 남부 도시 볼플라우라스하우젠 이런 데는 이제 시내 가로등을 LED로 전환. 우리는 LED로 다 많이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좀 이제 좀 어둡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전기 소요를 한 절반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녹색당 소송이 그 바덴비르덴베르크 주지사는 그 샤워를 너무 자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당부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굴뚝 청소부들도 이렇게 뭐 건물 같은 걸 더 잘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성탄 시즌이 오니까 그렇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없죠. 근데 이제 지자체들이 성탄 어떤 그런 조명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조절하는 것도 하자고 하는데 작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참 모범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요. 좀 우리가 좋은 뉘앙스에, 예, 네. 되게 독일 하면 그 절약하고 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예. 항상 저희가 뭐 그런 걸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지금 그런 거네요. 그렇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예. 근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금이 걸려 있어서 조금 더 경쟁이 붙지 않았나. 독일 네. 사람들이 저도 듣기에 좀 온도 같은 것도 평소에 다른 유럽에 비하면 좀 차갑게 하고 왜 등치들도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에너지 같은 거 절약하고 하는 게 좀 몸에 배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뭐 근검 절약하는 거는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우리 제 세대, 어머님이 네. 구순이신데 예. 뭐 하면 안 버리세요. 그래서 네. 제가 제발 좀 버리시라고 맨날 그러는데 뭐 그냥 이거 너무 아깝다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절약 정신이 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좀 젊은 세대들은 일회용 컵도 좀 조금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 좀 보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근검 절약하면 독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렇죠. 근검 절약. 그럼요. 그런데 젊은 세대도 기자님 짠테크 요즘 유행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엄청나게 우리도 이런 정신이 좀 살아있다. 그럼요, 네. 저는. 그 부르는 말이 바뀐 거네요. 저도 근검 MZ 세대한테 절약에서 많이 배웁니다. 오, 정말 많이 진짜요? 배웁니다. 예, 근검 절약이라고 불렀던 걸 짠테크라고 부를 뿐이지. 근검 절약의 짠테크. 예, 결국은 같은 저희 맞습니다. 정신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네. 않길 바랍니다. 네, 짠테크는 이제 인플레이션과도 굉장히 좀 네, 연관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살기 힘드니까. 네,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